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5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자기 감정 표현을 아주 잘합니다. 좋으면 좋다, 힘들면 힘들다, 숨기지 않아요. 둘째, 상대의 감정에 잘 귀 기울입니다. 말보다 표정, 눈빛, 톤, 민감하게 잘 읽어냅니다. 셋째, 자기만의 생활을 잘 유지합니다. 연애가 전부가 아니다. 일, 취미, 친구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넷째, 작은 긍정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 있죠? 고마워, 잘했어, 멋지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싸우더라도 대화로 잘 해결하라는 태도가 있습니다. 요 5가지만 연습해도 연애가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와 상담 사례를 보면 모두 공통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5가지 핵심 포인트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PD님 오늘은 무엇이 또 궁금하실까요?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내용인 것 같아요. 소장님,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요. 대부분은 타고난 게 아니라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잘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또 연애를 또 잘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경험하고 수정하고 하시면서 이게 좀 조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성장하시고. 자, 오늘은 심리학적 근거로 5가지 공통점 알려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첫 번째 특징은 뭔가요? 바로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다는 겁니다. 좋으면 좋고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말하시는 분들 있죠. 숨기면 오해가 쌓여지지만 솔직하면 친밀감이 깊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기준이 뚜렷하게 얘기하시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알고 솔직하게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기쁨이나 서운한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감정 표현이 좋으신 분들이죠. 기쁨, 서운함, 불안함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상담센터에서 20대, 30대 분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부터 자꾸 물어봐라고 얘기해요.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시면 되세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말보다 표정, 눈빛, 이 톤을 세심하게 읽을 줄 아시는 분이죠.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역지사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이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건 아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바라는지 이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이 연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바로 상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고 존중해 주는 거. 이제 이렇게 상대를 바꾸려 들지 않는 이런 분들은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냥 잘 들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럴 때 어떤 마음을 좀 느끼시는지 물어보면 내 존재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신다고 얘기해요. 상대방의 장점은 물론 단점도 좀 존중하고 또 무리하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분들 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럼 싸우거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 잘하는 사람들은 좀 사실 갈등을 잘 피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는 거죠. 회피 때문에 오시는 그런 커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화로 좀 해결을 합니다. 싸우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조율 잘하고, 그리고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기가 한번 되어봐라고. 상대에게 집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의 자유도 존중하고 지나친 통제하지 않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집착하지 않고 서로의 자유를 또 존중합니다. 상대가 연락이 늦거나 사소한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연애에만 몰두하면 안 되는 이유도 있나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너무 이 사람만 보고 있으면 나중에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나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나만 쳐다보고 있다. 상대만 쳐다보고 있다. 아, 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자기 취미나 친구나 일, 자기의 어떤 루틴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금방 불이 붙어가지고 막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서로 독립적인 삶을 살고 즐기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요? 의존적이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좀 편안하게 느끼고 자기만의 생활도 유지가 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내가 좋은 사람 되어 있는 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고 독립적인 행동을 또 잘 추구를 하고 연예인만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도 잘 즐기고 혼자 있을 때도 만족감을 느낄 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길게 연애도 잘하시고 결혼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칭찬이나 감사 표현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때때로 뭔가를 해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정말 옷을 잘 예쁘게 입고 갔는데도 멋있다, 오늘 참 예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뭘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잘했다는 얘기 같은 것도 한 번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심리학에서도 긍정 강화 효과가 되게 입증이 되어 있거든요. 바로 소통과 유연성입니다. 꾸준히 소통하고 갈등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소통 또 유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고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안 풀리면 두 번 안 되면 세 번 좋게 자꾸 대화를 풀어보셔야 돼요. 이 외에도 중요한 부분은 높은 자존감,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를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관계를 하는 분들이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언제나 희망적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 이렇게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가 바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가진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길러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5가지 특징이네요. 그럼요. 솔직한 감정 표현, 상대 공감, 독립적 생활, 또 긍정 표현, 또 건강한 갈등 해결력, 요 5가지 의식적으로 연습하시면 연애가 훨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피디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세요? 5가지.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보면 뭔가 용기도 생길 것 같고 뭔가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뭔가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반이 좀 되실 수 있겠죠? 네네. 정말 실천해 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시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알려드린 연애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기억하시나요?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공감하고 자신만의 독립적인 생활도 유지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긍정 표현 아끼시면 안 돼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결하는 습관 요것까지 더하신다면 연애가 훨씬 행복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지는 또 자녀가 행복해지는 채널 전희쌤의 마음동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